자,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두 번째 실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인데, 아까는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좀 내가 지금도 보면 웃겨. 2013 타경 5284 춘천남도 공시 정안면 문천리하고 이 정안면이 뜨기 시작할 때입니다. 정안면이 왜 뜨죠? 세종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정안면이 되게 뜨기 시작하고 세종시가 뜨면서 이 시골의 정안이라는 곳에 누구든지 땅을 쳐다보지도 않던 곳에 땅 주인들이 어떤가 개발을 하기 시작한 곳이에요. 이게 이 정안면이라는 곳이. 근데 여기 보면 물건번호 5번이죠. 여기 보면 물건번호 5번이잖아요. 물건번호 5번이라는 얘기는 물건번호 1, 2, 3, 4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물건번호 5번에 대지가 어떻게 한다? 3개입니다. 대지가 3필지가 경배하는데 다시 말하면 대지 3필지는 2필지, 1필지, 2필지, 3필지가 경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물건번호 5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요 색깔로 말고도 이게 칠해진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경매가 나왔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경매가 나왔고 이건 이거대로 따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뭐 도로로 잘라져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도로로 잘라진 것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땅이 정안면에 옛날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던 곳인데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시가가 한 40만 원 올라가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개발해서 팔다가 몇 개는 팔고 나머지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이 3필지가 경매로 나왔고 여기 도로가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따로 나왔고 여기 한 필지가 따로 나왔어요. 그럼 이 3필지가 지금 돈이 되는 건데 이게 보게끔 되면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이 10몇만 원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낙찰 받으면은 돈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죠. 여기 먼저 진입도로 있죠. 이 진입도를 먼저 낙찰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일수강생한테 얘기했어. 틀림없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도로를 질러서 받는다. 도로를 질러서 받고 나면은 이 위에 3필지의 가격이 떨어진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낙찰 받는다. 자, 얘기했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가 진입도로가 나왔죠. 이거 보면 물건번호 여기 4번입니다. 물건번호 4번이죠. 여기 보면 대지에서 나왔죠.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거 도로. 요 땅만 경매로 나온 요 3필지를 누가 신건에 2,100만 원에 나오니까 누가 질렀죠? 얼마에 질렀죠? 3,600에 질렀죠? 3,600에 질렀거든요. 질르고 났더니 아니라 달라 가격이 떨어져. 두 번 떨어졌죠. 네. 세 번째로 떨어진 거죠. 그건 땅이 800평인데 40만 원씩이라 그러면 약 48이 32하고 약 3억 한 6천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건데 2억 2,900에 시작했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1,200까지 떨어졌죠.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가
비도시 지역인데 항공사지에다 보다시피 여기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도로가 포장돼서 만들어져 있죠. 그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세 필지를 샀을 때에 이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왜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이유. 대지라고 안 받아도 된다. 자,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뭐냐면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건축가만 가면 되죠. 건축가에서는 미만의 지역에 출입의 지장이 없을 건축허가를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나는 땅입니다. 지목이 임야나 이럴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대지로 만들어 놔져 있고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출입의 지장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거 틀림없이 누가 이렇게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건 누가 틀림없이 도로 질른다. 그 도로 질러놓고 나면 틀림없이 두 번 떨어진다. 세 번째 가서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것이다.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 우리가 다 질렀어. 사장님 다른 사람이 질렀어. 얼마 더 주고 질렀어요? 우리보다 한 2천만 원 이상 더 썼어. 아니 여기에 7명인가 붙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가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알지가 않을 때야. 그럼 내가 강의를 이걸 할 때 한 입찰을 들어갈 때 하고 처음에 강의했을 때 하고 한 3개월 후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들으신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고 말을 하고 있다가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얼마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된다 그래갖고 7명이나 붙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도로를 다른 사람이 땅을 산 거를 이게 지금 몇 년도라면 그때 보면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면 6년 전, 7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대한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거든. 근데 이렇게 질렀다는 얘기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지인이나 친척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꽁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로 질른 사람이야. 저도 같이 갔었거든. 같이 갔더니 그 저기 뭐 도로를 샀던 사람이 자기가 7명 중에서 꽁지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는지 그냥 바로 나가더니 어쩐다? 담배만 뻐끔뻐끔 피는 거 보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지르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랑 돈 160만 원 내고 강의 듣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다. 돈 내고 듣는 사람은 뭐 바보라서 돈 내고 듣느냐? 아니 돈 내고 듣는 사람은 바보야?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다? 돈 내고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 현황을 보다시피 이렇게 포장이 다 돼 있거든요. 이게 포장이 다 돼 있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도시 지역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을 내줄 수 있다. 이걸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저기 뭐야 담당자한테다가 내가 사실은 제일 먼저 여기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마침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허가과가 있고 신고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고거든. 신고과에 갔더니 신고하는 담당자가 없어. 그 옆에 허가과한테 물어봤더니 허가과 담당자가 다 보더니 이거는 뭐 도로 사용승낙서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가 다 내 얘기가 맞다고 했는데 그래도 입찰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거다보고 입찰에 들어간다니까 걱정이 돼갖고 내가 그러기 전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자 보십시오. 질의 내용. 정한명 문천리 대제 주택신지지 현재 지리들을 사용하여 토지주의 소용 승낙이 필요한지의 여부 이렇게 물어봤죠.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답변이 뭐예요? 문천리 밑변은 도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업 사입자도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 번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 토지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용 승낙 받으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네. 안 받았는데.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애매하네요. 안 받았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는 서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지만은 민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진입도로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은 사용 승낙을 안정적으로 하고 영원히 내가 그 땅에 주인으로서 건물을 짓고 살려면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 도로를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내가 찝찝하단 말이 우리 수강생들이 또 해갖고 나중에 허가 안 내준다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 답변을 받고 다시 또 내가 경주에 갔어. 가서 같이 담당자가 있더라고. 근데 담당자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40대 중반쯤 되는 50대 초반쯤 되는 여자분이야. 그래서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요새처럼 그 젊은 여자 공무원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자가 죽기 저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낀 거야. 내가 가서 다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용승낙서 없이 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나를 담당자에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 서랍에서 서류를 이렇게 꺼냈는데 자기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는데 보니까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 혹시 이거 질의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런 거를. 근데 서류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러 왔잖아. 그게 아무래도 이놈 저놈이 물어보지 않고 같은 놈이 아닌가 싶더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내드린다고요. 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내가 확인했으니까 입찰 들어갈 준비해. 돈 준비하고 다 해. 했는데 3등하고 왔어. 3등. 7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질러서 낙찰 받았었던 거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미 저한테다가 그 강의를 다 듣고 야 이거 낙찰 받으면 한 2억은 그냥 버는 건데 누구 시켜가지고 낙찰 받자 조금 질러서 받아도 되지 않냐. 손 사장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양심으로 보면 2번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랬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한 것은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만은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왔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지면 두원리에 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전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땅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땅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로 이렇게 잘라져 있죠. 도로로 잘라져 있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도로로 잘라져 있는 것이 보게끔 되면은 이 도로에 이미 포장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이 전으로 돼 있지만은
이미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출입에 지장이 있어 없어? 예? 출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럼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이 뒤에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안 내줘? 안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입에 그럼 똑같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아까는 내줬고 지금은 안 내주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골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 바닷가에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렇게 보다시피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바다 조망권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기가 막히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 땅이 아까도 우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지금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도로까지 지금 출입에 지장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포항시 담당자에다가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거야.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 담당자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까 궁금해서 원래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살고 나서 받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일부러 우리 수강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려본 거예요. 담당자한테. 너 이거 출입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부 4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이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답변이 왔어. 답변이 온 걸 보니까 역시 이 담당자가 연구를 많이 해서 답변을 했구나 했고 이 답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 출입에 지장이 없다. 자 보십시오. 회신 내용. 건축법 4일자를 1항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 공부상의 도로에 접합하지 않았거나 아까처럼 마을 안길인데 지적 공부상 현황은 다닐 수가 있는데 지적 공부가 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용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 난 것이 있는 땅인 경우에는 마을 안길로 생각해서 지적도가 없어서 해줄 수 있다. 지리하신 토지의 경우는 현재 지목이 전인 나대지 상태로 상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현황 통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황 도로가 건축물을 취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로는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그거를 건축허가 내준 쪽이 있다 했을 때는 동도로 이어서 건축허가를 내줬던 쪽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건축허가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현황도로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러 다니기 위한 현황도로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오면 받을 때에 그 사용승낙을 해주는 사람은 돈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거기 집을 하나를 지었는데 그 옆집이 또 짓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이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쉽지 않죠. 처음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도를 이용하여 맨 처음에 허가를 받는 사람한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하고, 맨 처음에 사용승낙을 해주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옆에 땅을 이용해서 그 동도를 이용해서 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서 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 번 도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두 번, 세 번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는 것을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건축법상 도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45조에 보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어갖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지리입니다.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넓이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도로에 대한 것이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어졌고 법도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법이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다 보니까 약 10년 전에서부터 20년 전에 그거 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옛날 보면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제가 2개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지금하고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상 도로의 원칙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놓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있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2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을 위한 도로, 사업에 위한 도로와 건축 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지목에 관계없이 뭐를 인정한다? 도로를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질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답변이 옵니다. 너비 6m의 통과 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했더니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사업에 의한 도로와 건축 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권 국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누구냐, 지목이 뭐냐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목이나 땅 주인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그러면
그것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적일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승낙도 없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질문이 다른데 질문이 다르다 보니까 답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다르냐면 위에 것은 뭐 나오면 포장된 현황도로죠. 근데 밑에는 뭐죠? 포장된 것이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는 포장이 되고 하나는 포장이 안 된 도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는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담당자 네가 알아서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폭이에요. 폭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4m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는 6m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됐을 때는 포장 끝에서 포장 끝까지 재면은 4m가 됐는지 6m가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여기 6m가 됐네 하고 건축법상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 돼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 바퀴 지나간 자리에서부터 바퀴 지난 자리까지 재요? 풀이 난 데서부터 풀이 안 난 데까지 재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목이나 주인하고 관계없으니까 담당자 네가 알아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사유지의 현황 도로를 사용 승낙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보시게 그러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건축법 제45조입니다.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진입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해서 제출을 하죠. 사용서라서 제출하죠.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거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는 거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했을 때는 도로 동의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정하려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뭐냐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냐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내 땅을 사용승낙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해주면서 도로대장이 올리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도로대장이 오르지 않고 사용승낙만 해줬던 건축허가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 서류가 없다 보니까 20년 전에 사용승낙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용승낙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살아있을 때는 해줬다 받았다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도
사용승낙 해줬다는 것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20년 지나다 보면은 주인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사용승낙 해준 사람도 바뀌고 사용승낙 받은 사람도 바뀌고 하다 보면은 담당자도 또는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도로 주인도 옛날 주인이 사용승낙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수가 없죠. 서류가 없다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서류가 없지만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집이 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서류는 없지만은 사용승낙서 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줄 리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갖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어떤 조례가 생기냐면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겁니다. 오 대 광역시에서는 없지만은 그냥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왔다. 참. 그러면 이 45조는 건축법 처음 만들 때부터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45조는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네. 253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 1번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데 한 번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단장이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2011년 5월 31일 날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해준 거는 도로대장이 안 올라가 있고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한 거는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겁니다. 5대 광역시에서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보십니다. 서울시에서는 복개된 하천국어, 제방도로, 공원내도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 없는 통행로 27 도로에 부산시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 없는 통로 대전지방광역시에서 보면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제가 대전 유성에 가서 땅이 하나 경매로 나왔는데 현황 도로는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 전에 아까 그 포항처럼 그 땅이 맨 혼자 있는 땅이고 집이 지어진 적이 없어. 근데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가서 이 땅에 건축허가 내줍니까? 했더니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되는 경우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주인을 찾아봤더니 내가 봤더니 행방불명돼서 없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나오는 거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기서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는 6.25 때 없어졌든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돼서 못 찾은 저기 시체를 못 찾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당신이 당 주인을 찾지 못하는 거와 행방불명된 거에 그걸 그렇게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은 우리 뭐 서울시청이든지 뭐 구청이든지 해서 관로를 묻는다, 하수 관로를 괜히 묻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관로를 묻었을 때에 땅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땅 주인이 자기 권리를 어떤다?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세무서에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보면 5번을 보십시오. 5번을 보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를 인정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내줬다 보니까 도로로 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있는데 없을 때 이렇게 그런다?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사용 승낙서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으니까 내준 거죠. 근데 그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옛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땅 주인한테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우리는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주는 것은 어떤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 거라 이런 조례에. 성남시 보게끔 되면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는 건축물에 접해있는 사실상의 통로였고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용인시 도로를 보겠습니다.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 가평군 조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번 보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를 보는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번에 우리 대박땅꾼이죠. 전은주가 전주시가 이제 같이 농지를 샀는데 그 앞에 농사를 지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는데 이거를 가지고 잠깐 좀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영상 같이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풍모는 관습법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을 수 없다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지 유튜브에 얼마큼 많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뭐 통로에 지장이 없으면 저기 뭐 그러면 지금 뭐 지게 지고 다니는 것은 뭐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얘기냐 뭐냐 뭐 이런 많은 그 희한한 답변을 올려놓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했죠.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는 뜻과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자, 보면 우리 그 아까 최 소장님도 강의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시골에 뭐가 있어? 논이 있습니다. 근데 내 뒤에 논을 가지는 사람도 농사를 지려면은 통로가 없다 이런 얘기야.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모내기를 할 때 내가 모내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모내기를 한다 이거 내 밭을 들어가서 먼저 모내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모내기 끝나고 나면 자기 모내기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추수할 때는 내가 먼저 추수를 하고 나면은 내 밭을 들어가서 들어가 추수를 한다 이런 얘기. 서로 그렇게 협조를 한다 이런 얘기. 즉 이 얘기는 농사를 지으러 다닌 돈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왜 내 땅을 진입하고 아니냐고 막질 못한다는 얘기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모내기를 하고 추수할 때는 먼저 추수를 하면서 그런다 통로로 다니게끔 해준다는 뜻이지 다니게끔 해주라는 거와 도로를 내주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건축법상 도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통로는 그냥 농사를 지니다 보니까 다니게끔 줄 수 있다. 경기도 다니고 뭐도 다니게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 농사를 지으러 다니기 때문에 다니게끔 하는 건데 출입에 지장이 없게 다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 땅을 그 도로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얘기가 다르잖아.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뭐다? 사용승낙을 받아와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이지 다음 주 첫 번째 목요일 날에 저녁에는 아직 도로에 대한 것이 다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도로에 관한 것을 마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주서부터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5월 첫째 주에는 낮에 강의는 실수한 경매 했는데 어떤다? 잘 못해갖고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정규 강의는 다 끝이 나고 6월 달서부터는 정규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만 해서 이종실과 30분씩 부동산 공부하기야.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분짜리를 닷새 동안은 계속해서 올리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쉬고 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해갖고 5번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8개월 동안을 그렇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고 정규 강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정규 강의 대신에 한 달에 2번씩 제가 이제 스타리아를 신청해서 나오게끔 됐을 때는 그 차를 타고 경매 물건을
몰라서 현장 답사를 가서 땅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해주는 걸로 지금 어떤다? 이런 강의는 그냥 유튜브로 듣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현장에서 땅을 보는 방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강의는 매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강의와 저녁 7시에 하는 강의는 5월 달로 해서 끝을 낼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고 옛날 거를 다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들으셔도 되고 새롭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매일 30분씩만 유튜브로 들을 수 있게끔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